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U 다정다감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2030년 전체 암 사망 2위는 폐암 다음으로 이암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환자 발생은 늘지만 생존율은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영상으로도 발견하기 어려운데요. 조기 진단조차 의미 없는 이것, 바로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리죠. 췌장암입니다. 오늘 의학알지에서는요, 해마다 늘고 있는 췌장암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간담최외과 전문의 박재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췌장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췌장이 어떤 장기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췌장의 위치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췌장은 우리 몸 가운데에 등 가까이 위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길이는 15에서 20cm 정도 되고요. 길쭉하게 생겨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등 여러 호르몬을 분비하는 췌장 실질과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배출되는 췌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췌장암은 대부분이 췌관에서 발생하는데요. 췌장이 여러 장기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암이 생겨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꼭꼭 숨어 있어서 발견하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소화효소와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인슐린 하면 당뇨병이 가장 먼저 좀 떠오르거든요. 췌장과 당뇨병도 그러면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췌장 기능이 약화되면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에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은 혈당 조절이 더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직접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방 소화 효소는 췌장에서만 분비하기 때문에 췌장 상태가 많이 나빠지면 지방 분해 또한 잘 되지 않아서 소화 문제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또 혈당과 소화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조심을 해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은 단백질과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서구식 식습관이 보급되면서 본인 췌장의 능력보다 더 많은 양의 췌장액을 만들어내게 되고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췌장 세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원인으로는 노화나 음주, 흡연, 췌장염 등이 췌장 기능 저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서구식 식습관, 과도한 단백질, 지방 섭취가 췌장 세포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노화, 음주, 흡연, 거기에 췌장염도 췌장 기능의 저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췌장염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췌장염은 급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급성 췌장염은 보통은 복통이 동반되지만 만성 췌장염은 상당히 많은 췌장 세포가 망가져야지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네. 거의 다 망가진 다음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 세포가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다는 게 그 부분이 참 무서운 거네요. 네, 그리고 또한 만성 췌장염 환자의 경우에는 췌장암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 인자로는 노화, 흡연이 대표적이고 음주도 췌장암의 위험 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주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서 유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유전성 췌장암이라고 진단하려면 사실은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이 2명 이상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2명 이상 발생하는 가족성 췌장암은 드물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췌장암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에 노화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수님,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췌장암도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췌장암 자체가 60, 70대 노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더 진행되면 평균 연령도 더 늘어나고 70대, 80대에서 발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검진 많이들 하시는데 복부 초음파
CT, MRI 등 많이 하시는데 네네. 이런 검사 자체가 늘면서 예전보다 췌장암을 우연하게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를 보더라도 췌장암의 발생 빈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췌장암 환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건강검진을 할 때 췌장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들 꼭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의 유병률은 어떻게 되나요? 췌장암은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흔한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 수는 2016년 16,000명 정도에서 해마다 증가해서 2020년에는 22,000명 가량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프 보니까 환자 수가 정말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네요. 미디어에 노출된 췌장암을 보면요, 거의 이제 말기에 발견이 되고 그때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췌장암 하면 생존율이 낮다고 알고 있는데 췌장암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췌장이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암이 생기더라도 상당히 진행할 때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네. 위장이라든지 대장과 다르게 내시경을 넣어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죠. 이게 증상도 없는데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더 발견이 어려운 거겠네요. 네, 그래서 CT랑 MRI 등을 건강검진할 때 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췌장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위치가 주요한 혈관들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 조금만 암이 진행을 하면 주요 혈관을 침범하기 때문에 수술 진행이 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주요 암의 5년 생존율 추이를 봤을 때도 췌장암이 특히 낮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전조 증상도 없고 증상을 느꼈을 때는 많이 진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이 어려운 것이죠. 최근에는 많은 의료진 노력으로 그래도 수십 년 동안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던 생존율이 예. 13% 이상으로 향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른 암과 비교를 했을 때 생존율이 낮은 게 한눈에 보이지만 최근에는 더 좀 향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췌장암 발견되는 그 암 보면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기수를 나누잖아요. 기수별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췌장암은 1, 2기는 수술이 가능한 기수 이렇게 말씀드리고 3기 이상으로 진단될 때는 바로 수술을 권유하기보다는 다른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실제로 진단 당시의 기수인데 80% 이상 정도가 3, 4기에 해당되고 수술이 가능한 1기, 2기에 해당되는 환자는 환자 10명 중 2~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다만 최근에는 더 효과적인 항암 치료제가 좀 생겼기 때문에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하고 암의 기수를 좀 낮춘 다음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췌장암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항암 치료제가 나오면서 수술적 치료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우선 항암제로 이 기수를 낮추고 난 뒤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췌장암의 증상 거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어떤 자각 증상이 뭐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은 특별한 자각 증상이 크게 없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각 증상이 크게 없다는 점을 일단 명심을 하고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부에 뭔가 불편한 감이 지속되고 통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체한 것처럼 명치와 계속 복부에 불편감이 있어서 내시경, 초음파 등을 해도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체중 감소가 계속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복부 컴퓨터 촬영 CT를 찍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새롭게 당뇨가 생겼거나 기존의 당뇨 증세가 특별한 이유 없이 조절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도 암으로 인해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흔하게 알고 계시는 황달이라든지 등 쪽 통증 등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증상이긴 하지만 췌장암 초기에
잘 오지 않고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생기는 증상의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이나 초음파로는 괜찮은데 계속 뭔가 불편함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CT를 찍어봐야겠네요. 자, 교수님, 이런 증상들 외에 뭐 가족력이라든지 또 고위험군이 아닌지 이런 거는 어떤 검사를 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 진단 받으신 분이 있거나 브라카 유전자라고 하는데 유명인인 안젤리나 졸리에 의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유방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인데 네. 이런 유전자 자체가 있는 분은 췌장암 발생도 높아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췌장염으로 치료 중이거나 흡연력이 길다거나 과음 등으로 인해서 췌장암 고위험군으로 생각되는 분들은 정밀 검사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췌장 낭종, 물혹이라고 하는데 우연하게 발견돼서 진료받는 경우가 많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양성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간혹 악성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꼭 상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등으로 인해서 장기 생존하신 경우에도 아무래도 발암 유전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췌장암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좋겠고 정기 검진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췌장암 고위험군 요소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증상이 없다가 진단을 받은 경우가 많아서 더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상황의 사연들이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사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작은 아버지께서 맹장 수술을 받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전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살도 오르셔서 건강하시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췌장암 진단에 가족들의 걱정이 너무나 큽니다. 수술도 걱정이 되는데 완치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맹장 수술을 받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아서 가족분들이 걱정이 크다라는 사연이셨는데 교수님, 췌장암이 발견되면 무조건 예후가 안 좋은 건가요? 어떤 이런 수술 후에 완치도 가능한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진단 당시에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5명 중에 1명 정도라서 오히려 이런 경우라면은 특별한 증상 없이 다른 수술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초기 변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암종에 비해서 예후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수술적 절제를 해야지 완치를 희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변기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수술적인 절제가 가능해서 완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췌장암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처럼 일반적으로 췌장암이다라고 하면 췌간의 샘세포에 발생하는 췌간 선암을 말하는 건데 전체 췌장암의 80% 이상이 이 췌간 선암입니다. 유명인인 스티브 잡스의 경우에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이런 일반적인 췌장암은 아니고 훨씬 드물게 발견되는 췌장 신경 내분비암입니다. 이런 암은 호르몬을 발생하는 세포에서 발생하는데 예후가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췌장의 낭종, 물혹에서 발생하는 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췌관의 샘세포에서 발생하는 췌관선암, 신경내분비암, 췌장 낭종에서 발생하는 암까지 알아봤는데요. 췌장 낭종, 그러니까 물혹을 먼저 발견했을 때 이걸 제거하면 췌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건강검진을 하면서 췌장 낭종, 물혹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췌장 낭종이라고 해서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질환이 똑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악성 가능성 요소를 여러 가지로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수술을 권유하지 않고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추적 검사를 할지 수술적으로 절제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사연처럼 다른 수술을 받다가 발견을 한다든지 또는 건강 검진을 하면서 발견이 된다면 그래도 예측을 할 수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췌장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췌장암은 어떤 치료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췌장암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암을 완전히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입니다.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복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일부 환자에서는 환자 회복 부담도 덜고 치료 후 합병증 발생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같은 최소 침습 수술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단 당시에 수술이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암세포가 남을 불완전 절제가 예상될 때는 선행 화학 치료를 하고 췌장암의 크기를 줄인 다음에 미세전이 분위에 암세포를 없앤 이후에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진행된 췌장암으로서 수술이 어려운 환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약물을使用해서 치료와 통증 완화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일부에서는 치료 효과가 우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로 이어지게 되고 장기 생존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수술적 치료가 췌장암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네요. 또 항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장기 생존하는 사례도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일단 좀 포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치를 위한 수술은 췌장암 환자의 20에서 25% 정도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수술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인지 또 수술 치료의 비중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진단 당시 수술 가능한 경우는 20~30%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는 좀 더 초기 발견이 늘기 때문에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항암 치료가 많이 발달하긴 했지만 췌장암에서 수술을 할 수 있냐, 못하냐는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적으로 절제가 가능해야지 완치를 희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췌장의 위치가 좀 숨어 있다. 잘 보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췌장암 수술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징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췌장은 물고기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췌장암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수술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 췌장의 머리 쪽, 그러니까 환자의 오른쪽 편에 암이 생기면은 십이지장하고 한 덩어리로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이 내려가는 담도가 췌장 머리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췌장, 십이지장, 담도, 담낭, 소장 일부, 어떤 경우는 위의 일부까지 절제를 한 번에 해야 되는 수술이 되는 거죠. 종양이 있는 췌장의 머리 부위와 십이지장, 담낭, 담도를 모두 잘라낸 다음에 소장을 끌어올리고 남은 췌장과 담관에 연결하고 위를 이어주는 수술로 담도와 췌장에서 만들어진 소화액이 바로 소장으로 흘러가서 소화를 돕게 되는 것이죠. 예. 어떤 경우에는 혈관도 침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병 절제로 혈관을 같이 자르게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혈관을 자르고 또 이어줘야 되는 수술인 거죠. 체12지장 절제술은 병변이 있는 곳을 절제한 후에는 소화 기능이 필요한 음식물, 담즙이나 췌장액 등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도 힘들고 수술 후 합병증도 흔하기 때문에 환자가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네.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췌장 꼬리 부위에 생기는 암 수술은 췌장과 비장 절제로만 충분한 경우가 많고 다른 부위 연결은 또 필요치 않아서 앞에 말씀드린 체12지장 절제술에 비해서는 비교적 단순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이제 수술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렸는데 화면으로 정말 힘든 수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술 후에 합병증이 또 이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췌장 수술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췌장이란 장기가 스펀지처럼 좀 말랑거리고 약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소장과 연결을 해도 잘 낫지가 않습니다. 또 췌장액 자체가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이기 때문에 췌장 수술 부위에서 췌장액이 스며 나오면은 주위 조직을 녹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주위에 있는 혈관을 녹이게 되면 급작스럽게 출혈이 생길 수 있고 또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 같은 합병증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췌장암 수술의 합병증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시청자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1차 항암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잠을 못 자서 그런지 평소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아주 힘이 듭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잘 못 자는데 불면증 개선할 방법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췌장암 1차 항암 치료 후에 불면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후에 불면증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췌장암 환자의 경우 체중 감소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고 영양 부족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문제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불면증 또한 그 증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직접적인 암에 대한 치료와 함께 체력과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 환자에게 적합한 운동을 좀 하고 식단을 지키면서 당뇨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직접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 유지하고 또 관리해야 한다는 거 명심해야겠습니다. 췌장암 치료 후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췌장암 치료 후에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걱정하는 상황은 황달이 갑자기 생기거나 황달. 예. 발열 증세가 있을 때는 바로 담당 의료진을 찾아서 정체되어 있는 담즙을 배출하는 담도 배액술을 시행받는 것이 좋겠고 항생제 또한 투여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증세가 있는데도 치료 시기를 좀 놓치게 되면 종종 환자분이 폐혈증으로 악화돼가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췌장암은 통증이 좀 심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통증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진통제를 처방받았을 때는 정해진 용법, 용량에 따라 잘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황달과 발열 증세에는 바로 병원을 가셔야 한다는 거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교수님, 췌장암의 종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경내분비암, 췌관선암과 낭종선암, 예후가 조금씩 다르다면서요. 일반적으로 췌장암이라고 말씀하는 췌관선암이 아무래도 제일 예후가 나쁜 편입니다. 5년 생존율이 많이 향상돼서 13% 정도니까 향상된 게 그렇죠. 예. 다른 암에 비해서는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췌장 낭성 종양에서 발생한 암의 경우에는 뭐 한 가지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예후 자체는 췌관선암보다는 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내분비암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5년 생존율 거의 50% 정도로 예후는 좀 더 좋은 편입니다. 근데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췌장 악성 종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늦게 발견하게 된다면 비슷한 정도로 나쁜 예후를 보인다 이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더 좋은 암이라고 해도 악성 종양이 늦게 발견이 되면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췌장암이 전이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전이에 대한 치료는 고식적 항암 치료입니다. 그렇지만 뭐 전이된 부위가 간이나 폐에 단일한 전이가 발생하고 절제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된다면은 수술적 절제를 함께 시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췌장암에 대한 치료법, 예후, 전이까지 알아봤습니다. 이것도 좀 여쭤봐야겠죠. 췌장암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고 하는 게 정답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잘 알려진 위험 인자인 흡연, 뭐 비만 이런 것들은 조절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흡연은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췌장암 위험 요소인 만큼 절대적 금연이 필요합니다. 췌장암이 특별히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췌장암의 원인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서인데요. 다른 암에 비해 암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뚜렷한 병변도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권유드리는 것이 조기 발견을 위해서 가능하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되겠고 기본 검사, 혈액 검사 외에 복부 CT나 MRI 등을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예. 교수님 오늘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실 말씀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가끔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 중에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수술을 할 수 있겠다 생각돼서 수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드리는데 고민을 좀 하시게 되고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먼저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무래도 췌장암 수술이 너무 힘들고 수술 후에도 예후도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네.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후가 뭐 사실 나쁜 암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기 진단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완치를 희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미리 포기한다면은 희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그때 하고 기다려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미리 포기하고 희망을 잃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재호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의학알지에서는요,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다정다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정다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저녁 보내세요.